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2년 만에 16강에 올려놓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12월 13일 조국인 포르투갈로 돌아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오후 11시 50분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을 통해 출국한다고 알렸는데요. 파울루 벤투 사단으로 불린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 등 4명의 포르투갈 코치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파울루 벤투 감독은 2018년 8월 부임해 단일 임기 기준 축구 국가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이라는 기록을 세운 4년 4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 동안 57경기를 치렀습니다. 35승 13무 9패, 승률 61.1%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기록인 승률 70%는 역대 대표팀 감독 2위의 기록입니다. 역대 1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차범근 전 감독이 엷튼 75%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아시아 최종 예선을 마치고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재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4년 연장을 원했고 협회는 내년 아시안컵까지 재계약한 다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팀의 선전에 벤투 감독의 재계약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졌지만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영국 축구 매체 풋볼 데일리와 나눈 인터뷰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의 헌신을 높이 평가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은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헌신했고 고생했다면서 그는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과 함께하려는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전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습니다. 수장의 믿음의 손흥민은 대표팀 주장이자 에이스로 경기장 안팎에서 솔선수범 벤투 감독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대회 직전 아나골절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전하는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뷰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은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발생한 퇴장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파울루 벤투 감독은 가나와의 경기에서 한국이 2대3으로 뒤진 가운데 종료 직전 코너킥 기회를 얻은 상황에서 주심이 경기를 종료시키자 거세게 항의했고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내가 했던 행동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면서 당시 상식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나왔다고 퇴장 상황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을 평가한 파울루 벤투 감독을 손흥민은 감독님은 선수들을 많이 보호해주고 생각해주셨다. 감독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난 4년의 경험을 감사 인사로 부족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뤄낸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2일 저녁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을 비롯해 6명의 코치진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 필리페 쿠엘류 코치, 김영민 코치, 최태욱 코치, 비토르 실베스트레 GK 코치, 페드로 페레이라 피지컬 코치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했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게 일일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활약과 코칭 스태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축구계 일각에서는 후임 감독으로 김학범, 최용수, 안정환 등 축구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한국인 지도자로 내정, 연봉은 10억 이하이다. 심지어 애국심이 강한 지도자와 같은 조금 황당한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재계약 불발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내년 2월까지 선임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회는 13일 서울축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일정을 보고했는데요. 이날 보고된 계획에 따르면 새 감독 선임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합한 지도자를 추천키로 하는 등 이달 중 새 감독 선임 기준을 확정하고 1차 후보군을 추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에는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뒤 면접으로 역량을 점검하고 2월엔 우선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올해보다 340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023년 예산 1,581억 원을 심의했습니다. 축구협회는 2024년 천안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수입 중엔 공식 파트너 기업의 후원금과 A매치 수익, 국제축구연맹 배당금 등 협회의 자체 수입이 8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스포츠토토 기금 수입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출은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과 각급 대표팀 운영비, 국내 대회 운영비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에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선수 시절 2002 한일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한국과 맞대결을 벌이기도 한 벤투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 한국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축구관이 뚜렷했던 파울로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에 적극적으로 빌드업 축구를 불어넣었는데요.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및 적극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을 강조했으며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파울로 벤투 감독의 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팀에 잘 녹아들었으며 선수들도 파울로 벤투 감독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갈수록 강해진 벤투호는 매번 애를 먹던 월드컵 최종 예선도 승점 23점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가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성적으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등 세계적인 강호들과 한 조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승 1무 1패를 기록, 한국을 16강 무대에 올려놨습니다. 한국의 16강 진출은 지난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이후 12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였습니다. 아울러 벤투 감독은 대표팀 역사상 최초로 중도 교체 없이 4년 동안 월드컵을 준비한 감독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런 파울로 벤투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못한 대한축구협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도 오른 마당에 수준 높은 감독을 영입해서 파울로 벤투 감독이 한 단계 높여놓은 한국 축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의 선임을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